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또 지방에 또 내려가고 또 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뭐 카페 자료는 업로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만 좀 남겨놨었는데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남겨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카페 글 하나 남기고 하는 것이 뭐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찍고 하면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 또한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 재료의 크기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뭐 내일의 시장을 정리하면서 작성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과 응원 달아주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 너무나 뜨겁습니다. 뭐 멈추지 않는 상승 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돈의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은 특히 이제 선진국의 대부분의 자금들은 어디에 쏠리나요?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섹터, AI 붐에 따른 이쪽에 사지 못해서 안다라는 자금들이 넘쳐나 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쏠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전부 다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오로지 반도체, 오로지 AI 쪽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부 다 쭉 펴놓고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특히나 시총 1위부터 뭐 5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SK하이닉스보다 차트가 좋은 대형주가 있는지, 삼성전자보다 차트가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지 보시면 이러한 거함의 이 거인들이 가는 방향에 이 우리는 그냥 거인의 어깨에 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 500 기준에서 올해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은 바로 테슬라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게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는 극과 극의 시장이다 보니까 언제 2차 전지의 저점을 잡고 매매를 계획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 볼까에 대한 고민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제가 바라보는 뭐 시그널의 변화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덜 나온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뭐 테슬라의 실적은 확인해보고 에코프로 BM의 실적의 패까지 열어보고 나서 들어가도, 혹은 지금보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제는 제주 반도체가 무섭습니다. 예, 이제는 제주 반도체가 무서워요. 오늘도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와, 극단적 쏠림과 작년에 4,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종목이 오늘 35,000원 근처를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단기간에 템버거를 간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추가 상승을 한 게 없습니다. 조정받고, 그것도 조정도 뭐 적게는 30%, 많게는 4, 50%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는데 이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장식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여러분들도 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은 심리가 모여 있죠. 많은 자금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날고 긴다라는 전국의 트레이더들이 전부 다 낙주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롤링을 할 것이고 밑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린 주체는 위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이 굴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 폭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폭만 먹어도 수십 프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러한 주도주의 이 급락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종목군들 그리고 과거에 이 수백 수천 가지의 데이터들이 경험에서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웨이로 잘 죽지 않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믿고 공부를 해 보시면 이 안에서도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최근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다들 이 마지막 추위였으면 좋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조심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 주까지 해서 1+1 이벤트 진행을 하니까 이번 달까지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섹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극단적 쏠림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 실적과 샘 알트만 방한 이후 시장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현 반도체 이 슈퍼로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숏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판도의 변화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봐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도체 완판 승리입니다. 네, 퍼펙트 승리고요. 자, 오늘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으로 좀 보면은 장 초반에는 수급으로 좀 보면 외국인들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대량 매도를 좀 했어요. 3,300억 가량 하자마자 대량의 선물 매도와 함께 뭐 2차전 종목군들도 추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지수가 밀릴 때 2차 전지만 밀렸다는 거, 반도체는 다 올라가 버렸다는 거, 이게 시장의 특징이고 여기에서 밀렸을 때 일반 반도체를 잡았어야 됐다라는 게 제가 보는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밀리는 구간 동안 뭐 종목군들 즉 2차 전지를 제외한 트렌드가 유지되는 종목군들을 잡았더라면은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오늘 할만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 막판에 프로그램을 살짝 돌리긴 했는데 여전히 좀 무거운 수급 속에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하락의 압력이 좀 거세 보인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신용융자가 18조 5천원까지 좀 올라가다가 단기간에 좀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저께 제가 2차전지 종목군들 특히 에코프로가 하한가에 찍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반대 매매가 조금 2차전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네요. 2차전지 종목군들에서 상당수의 반대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을지 아니면 돌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 매매가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환율이 좀 다소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들 사실 지수적으로는 좀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지수로만 놓고 보면 시장 매매하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이렇게만 보면 N자 파동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한 저점을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인지라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처럼 부러져 내려오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버티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도 못 버티는 상황에 반도체까지 무너져 버리면 지수가 확 밀려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라도 버티게 된다면 지수는 아래꼬리 잡고 시장 버텨주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수는 N파동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만약에 N파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 반도체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장에 정말로 특별한 이슈는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생성형 AI로 인한 기대감이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려가는 현상은 지속될 뿐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가보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하나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TSMC 실적 발표 이후 애플을 살려내고 반도체 지수 폭등을 만들었고 ASML의 실적과 폭발적 수주 증가, 다시금 오늘 밤 미 반도체 섹터를 살려줄 거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종가 무렵에 ASMR 관련해서 관련 종목군들 뭐 잡아도 된다, 뭐 시간에 첫 타임에 봐도 된다라고 일단은 반도체는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 현 시점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거인의 어깨에 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의 거인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 이후에 잘 가다가 부러져 버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주 심란하죠. 거인이 아파서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이쪽이 거인이고, 글로벌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큰형님이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고, 그 외에 뭐 종목군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큰 그림에서 시장의 돈의 흐름을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반도체 플러스 AI 올리 흐름이고, 전기차 산업이 효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의 2연승에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가 11%까지, 참 이런 부분들 있었다라고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SK하이닉스 실적과 내일 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둔 날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약간 소폭 적자 혹은 좀 너무 이 예상하는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뭐 등등 말이 나오네요. 뭐 어디에서는 1000억 흑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내일 9시에 나오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잘 나와서 캡 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쪽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차량의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실적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해준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중요한데요. 지난번에도 발언 중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둔화로 인해서 차량 판매 둔화가 우려된다. 또 이런 부분들, 현재로서는 경기 상황을 언급할 것 같고, 경쟁이 치열하죠. 서로 간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버리면 한 번 더 부러질 수도 있다. 한 번 더 부러질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흐름, 미래 성장에 대한 대한민국 특유의 과도한 배팅이 제주 반도체를 곧 있으면 템버거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가지 못하는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시장에 극단적 쏠림이 있는 쪽에서 트레이딩으로 놀고, 아니면 아예 종목이 싸던지, 싸서 내가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깨지더라도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 쏠림에 의한 종목이라면 나도 거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공격적은 뺄게요. 공격적은 빼고 그쪽에 이제 뭐 순절 잡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고, 아닌 쪽은 좀 서서히 스무스하게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시간 텀을 두고 매매를 해도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일 SK하이닉스의 국산 장비 듀얼 밴드화를 언급한 게 트리거가 되어 HBM 장비주들의 강세가 나왔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계측으론 거의 유일이라 괄목할 만한 상승이 나온 점, 그 외에 여전히 강한 제주 반도체와 어부 반도체의 흐름을 보면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됩니다. 제주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상승하는 이후에 진짜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평생 가는 종목 없습니다. 예, 어떠한 종목도 다 급락 나옵니다. 바로 CXL, 칩렛, PIM 등 모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 팹리스까지 엮어서 싸그리 저는 급락 나온다, 그때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요, 후발주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는 철저하게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지더라도 대장주에서 깨져야 되고요. 동시에 막 올라가면서 순환하고, 나도 안 올라가고 너도 안 올라가고 막 이럴 때는 이것저것 다 올라가지만은,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은 대장만 합니다. 여러분들 불과 그렇게 보죠.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막 폭등했었던 시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작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 당시 150만원을 찍고, 여기서 찍고 급락이 나오죠. 에코프로는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150에서
세상에 90만 원까지 빠져버리면 단계의 33%가 녹아버린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당시 대장주였으니까 반등의 힘도 강했죠. 이 정도면 거의 회복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강세였는데, 반면 에코프로 BM은 어땠나요? BM은 회복이 거의 회복을 했어도, 회복은 하긴 했죠. 뭐 한 15% 정도 올라오긴 했어도 그 힘이 약하더라. 그 힘이 약하더라. 그리고 그 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주였죠. 후발에서. 얘는 거의 회복을 했어요. 하락도 가장 적었고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가장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도 가장 강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걸 내포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서 곧 죽어도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에서 온 센서 AI로 돈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과속 중이죠. 대장주만 보세요. 대장주만 어버브, 픽셀, 이 상한가 같던 세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차트 위치 확인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속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우리가 이 재료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재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빼고, 재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재료라면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해야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이 오래된 재료, 썩은 재료, 그런 재료를 하면은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와도 요리가 맛이 없습니다. 신선해야 됩니다. 재료가 신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왔다 치고, 아이폰이 나왔어. 이게 아이폰이 잘 팔려요. 근데 아이폰 베이스에서 이제 확장성이 나온다. 앱이 개발됐다. 앱스토어가 나왔다. 확장성.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확장성이 이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온 디바이스 AI도 확장성이 많았고 온 센서 AI도 확장성이 많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호실적과 HBM 확장 이슈, 다시금 HBM 장비주들이 갈지 DIT, 오로스 테크놀로지 외 다수 종목군들 체크 좀 하고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선단 공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후공정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공정 대장주는 하나 마이크론이죠. 지금 이제 이런 코스닥의 시총 1조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이즈가 큰 종목은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살 게 없거든. ASML, EUV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FST가 차트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뭐 FST 좀 들고 넘어갔고요. GPT 스토어 관련 이슈에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게 트리거가 돼서 오늘 인성 정보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저는 좀 괜찮게 리포트를 좀 읽었는데요. 결국은 이 앱스토어가 탄생을 하고 매출 1위, 그러니까 누적 다운로드 수 1위를 했던 앱은 쭉 지금까지 카카오톡이었다. 카카오톡. 그 카카오 회사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하나로. 그럼 이 GPT 스토어로 인한 세상을 바꿀 앱이, 즉 국내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앱을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의료 AI와 오피스 AI, 원격 진단 AI를 일단 꼽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인성 정보에 녹아들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현재 뭐 이스트, 폴라리스 오피스 극단적 종목과 중간권 브리지텍 정도 있을 것이고, 바닥권에 마음 AI, 솔트룩스 정도 있는데요. 약간 좀 관심이 가는 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AI 휴먼을 본격 도입한다라는 내용 등을 봤을 때 AI 휴먼의 확장성을 본다면은 그나마 AI 휴먼 관련된 종목군들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대기업과 엮여 있는 회사들을 보는 게 후발 주자 중에서 뭔가 재료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이스트 소프트도
페르소나 AI 베이스기 때문에 결국 가상인간이거든요. 마음 AI도 가상인간이고, 현대와 삼성이 마음 AI 사옥에 방문을 했을 회사고, 솔트록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각각 이런 정보들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보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 관심을 둬야 될 종목군들이 되는 거고, 뭐 데이터 센터도 최근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요. 애플 비전 프로 금일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도 뭐 뉴프렉스를 매매를 하긴 했지만 오늘도 당연히 매매를 했고 매수해서 일부 팔고 좀 넘어가고는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것도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고, 결국은 말이 나온다. 이 UEVR이라는 거 컨텐츠가 확장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이 디바이스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애플이 출시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에 입점한 기업들이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될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종목을 찾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그 기존에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컴투버스라든지 아무튼 이런 쪽에 종목군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종목군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침체 심각하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지금 잠시 때가 아니다 봅니다. 때가 아니나 봅니다. 기다리면 금리 인하하고 순환은 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가 하한가를 들어가고 지금까지 계속 정말 많이 빠졌고요. 정말 엊그저께 봤을 때 시총 거의 1조였는데 지금 뭐 2천억 대니까 5분의 1 토막이 며칠 만에 나와버렸고, 뭐 오늘 NKMX 급락이 나왔죠. 뭐 저희도 핫다 비슷하게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뭐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딱 보니까 대주주 반대 매매 같은데, 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오는 회사의 끝이 좋은 적이 없더라.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에 이렇게 하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내일 추가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겠죠.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외 뭐 시간 외에 오늘 뭐 대부분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간에 대부분을 차지했고, 뭐 뉴프렉스 좀 올라간 거, 뭐 이유는 없죠. 이유는 없는 상태에서 뉴프렉스 좀 올라온 거, 가온 뭐 이 정도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 3일선과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3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종가상 나오면은 저는 조심은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3일선이 좀 더 빠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3일선 타고 가고 있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막히는 흐름이 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MR이 ML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오늘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대채널이 밑에 존재를 하는데요. 뭐 엠파동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지지가 좀 나올 것 같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일단은 1차적으로 60일선에서 반등은 해줬다. 이거를 안 깨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닥 잡고 갭 들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만약에 이렇게 깨지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요. 최근에 다른 거 없어요. 반도체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 반도체가 제일 세다라는 거, 반도체가 올라가면 역사상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도 반도체가 제일 세다, 반도체가 제일 세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반도체가 제일 센 흐름이다.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고, 대형주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쉽게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나와서 갭 들어도 뭐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과연 될지, 그런 게 성립이 될지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이제 신저가, 거의 이런 최바닥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안 깨야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 구간에서 깨지는 않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이제 요 며칠 다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정도로는 좀 생각이 드네요. 하루아침에 몇십 조를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등은 이제부터 조금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삼성 SDI도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또 오늘은 삼성 SDI에서 1조를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에코프로 BM에게는 정말 악재로 작용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2차전지 산업 확장을 위한 M&A 조직을 조 단위로 뭐 한다, 조 단위 투자를 예고했다, 불가능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네요. 제가 이 현금 관련된 이 재무 항목을 봤을 때는 유보 현금이 뭐 1,000억, 1,500억 정도뿐이 안 돼서 현금 유입이 없어서 조 단위 M&A를 계획해서 한다면 이거는 유상증자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뭐 보유하시고 있을 텐데, 이런 구간에서 일단 균적 반등을 강하게 해준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코프로 BM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도 봐야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40만 원은 사수하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지지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연속 도치 성격의 캔들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 핵심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 일단 하락은 멈춘 상태에서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돌려준다면은 좀 단기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엔캠 오늘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요. 뭐 기존 물량은 일부 가지고 계속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매도는 이제는 안 하고요. 뭐 떨어졌을 때 매도하는 거는 아니죠. 매도해 버리면 안 되고, 오늘 올라올 때 매도를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간다면은 뭐 한 2주, 3주 정도 바닥을 다져 준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를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겠는데, 뭐 그런 생각, 그때 진행해도 뭐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뭐 그 밖에 이제 에코앤드램 전구체 관련 기업 중에 관심 가는 거 에코앤드림인데, 좀 내렸을 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부터 하나하나 봐보면 정말 대단한 종목이고 화려한 상승입니다. 원래는 4,000원, 뭐 4,000원 이하권에서도 유지됐죠. 평균적으로 4,000원대의 종목이 기준붕 하나 세우고 나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35,0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얘가 템버가 되는 순간 급락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급락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낙폭이 확대되면 저는 낙주 매매를 계획하고 볼 생각입니다. 낙주 매매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동반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함께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조심해야 되고요. DIT 오늘 가지고 있다가 어제 시간으로 좀 잡았었는데, 오늘 아침 밀렸다가 올라올 때 기다렸다 돌파할 때 사서 뭐 시간에 그냥 뭐 일부 정리하고 조금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요. 신고가를 만들어 줄지 체크만 하고 보려고 합니다. 체크만 하고 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이외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이 계측 장비 관련해서 이제 아침에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사실 시가 베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가 베팅을 못 했더니 이 구간에서 대응이 좀 안 돼 버렸네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 좀 많이 터트려 놓고 일단 이 중기 박스권
형태에서 내일 시가 갭이 좀 많이 뜰 건데요. 시가 갭이 너무 많이 뜨면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코세스가 원래 이 메타버스 관련된 그 뭐 OLED 관련된 장비 회사인데요. 이거를 또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로 또 엮어가지고 상한가를 좀 보냈는데, 이 오래된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뉴프렉스를 뭐 계속 좀 사서 끌고 가다가 쟤 때문에 제 매도를, 저 친구 때문에 매도를 윗 구간에 좀 잡아가지고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얘가, 저는 상한가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메타버스, 뭐 애플 비전 프로로 가나 생각을 했는데 HBM 온 디바이스 AI로 상을 들어가 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반대로 물량이 좀 나오면 밑에서 잡아야지 하고 물량을 좀 줄였더니 뉴프렉스,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줄여버려 가지고 뭐 시간 외에 일단 이런 구간까지 오면 뭐 익절 구간을, 그러니까 목표가를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일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한 1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네, 이 정도 오면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좀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4x4도 있죠. 애플 비전 프로 4x4라는 종목도 있는데, 얘도 장 중에 17%까지 빠졌다가 이거를 장 막판에 쭉 들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네요. 전부 다 이제 코세스 강세 전환했을 때 이런 모습이 좀 나와 준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단 반등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종목 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 보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수, 페타시스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좀 좀 그래요. 이런 쪽이 HPSP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좀 밀려서 여기 5일선까지 밀어버리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런 구간에서 아침에 개파락을 하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하락의 음봉, 첫 하락의 음봉이 너무 셀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반등이 약하다 싶으면 바로 잘라내야 되고요. 5일선에서 겨우 바닥 잡고 올리긴 했는데 수급적으로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좀 그런 점. 근데 강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정 좀 세게 나오면 그때 봐볼 생각이고요. DIT 했고, 어보브 반도체 오늘 매매는 한두 차례 했는데, 저는 이 종목에서 오늘 결국은 약손절 처리는 됐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서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남은 물량을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강하게 돌파할 때 매매를 하긴 했어야 됐는데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혹은 요 며칠 계속 이렇게 있을 텐데 한번 급락 떨어질 때 기회를 봐서 노려야 될 것 같고요. 픽셀 플러스 온 디바이스 AI 후발 종목인데요. 이런 친구들도 오히려 많이 급락할 때 종목군들 흐름 보면서 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스가 3등 종목인데요. 3등 종목이면 하락이 더 깊겠죠. 하락이 얘는 많이 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등 주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또 빠질 수 있겠구나, 나머지 못 잡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얘를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상한가에 갔던 센즈랩 보안 관련주인데요. 일단 이런 앞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보안이 올라갈 때 또 센즈랩이 대장을 하겠죠. 그럼 조정을 깊게 받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비플라이 소프트 오늘 이제 미디어 파트너 설명회를 뭐 진행을 좀 했는데요. 결국은 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되면 비플라이 소프트가 하나의 수혜가 될 만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낮고 그런 종목이라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이런 구간들 나중에 기억해 놨다가 종목을 봐보면 되겠다 싶고요. 비플라이 소프트 그리고 인성정보. 오늘 인성정보가 아침부터 굉장히 수급이 좀 세게 좀 들어왔는데요. 일단 현대차 증권 리포트도 좋았는데 이러한 진성상한가의 차트는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 시세가 강해야 되고 앞에보다 강해야 되는데, 하락할 때는 거래가 죽어야 되고 상승할 때는 거래가 올라야 되며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죽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봉이 이런 큰 게 이런 구간에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졌다 하면은 주가는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위로 올릴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게 진성상한가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NKMX가 또 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계속 저도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뭐 문제가 있나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회원님이 문자 하나 보내주신 거 뭐 여러 회원님들 뭐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같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서 한가 제가 같이 풀었고, 한가 같이 풀어서 여기 해가지고 두 번 걸쳐서 꼭지에서 어떻게 팔긴 했는데요. 짧게 큰 수익 뭐 좀 벗고 나왔는데, 이게 대주주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핫단은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먹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고요. 한번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오늘 미스터블루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한가가 왔는데, 웹툰 관련해서 과거의 대장이 사실은 핑거스토리였습니다. 핑거스토리여서 미스터블루가 설마 상을 가겠어 하고 보고 있다 상 가길래 이제 여기서 이 구간 4,200원이 아마 여기 윗구간 여기 돌파짜리 겁니다. 돌파 예상하고 일단 들어가서 뭐 4,500원 근처에 일단은 매도를 짧게 하고 좀 나왔는데요. 과거 같으면 이게 가야 되는데 재료가 딱 봐도 조금 약하죠.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약간은 부합하지 않는 재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은 짧게 보는 게 맞았을 것 같다. 맞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시간이 벌써 한 37분이니까 나머지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 모르겠네요. 내일 이스트 소프트가 빠져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죽을지, 혹은 이스트 소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뭐 또 올라가는 종목이 생길지. 일단 저는 마음 AI가 갑작스럽게 조금 관심이 많이 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